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션 캐리의 글이죠. 알렉산더 기법의 역사와 적용, 발췌문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프레더릭 마티아스 알렉산더 그리고 그의 조카 마조리 발로 이야기가 중심인데요. 이게 단순히 뭐 자세 교정? 이런 걸 넘어서는 얘기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건 그냥 운동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잖아요. 그런 습관들, 네네. 그걸 의식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,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음, 알렉산더 본인이 원래 배우였는데 목소리 문제를 겪었거든요. 맞아요. 연기 중에. 네, 그걸 해결하려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계속 관찰하다가 발견한 원리들이죠. 그 발견 과정이 진짜 흥미로웠어요. 뭐랄까, 말하려고 딱 시작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딱 주고 머리를 뒤로 당기고. 그렇죠. 몸 전체가 약간 움츠러드는 듯한. 네. 그러면서 몸 전체가 짧아지는 그런 반응을 발견한 거죠.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게 말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음흠.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설 때 그런 아주 평범한 동작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핵심적인 발견 중 하나였죠. 아주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 패턴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발견이 어떻게 하나의 기법으로 딱 정리가 됐고 또 왜 하필 그 의자가 중요한 교육 도구가 됐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알렉산더는 이런 불필요한 긴장 반응을 그냥 억지로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. 네, 그보다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. 그걸 억제, 영어로는 inhibition이라고 불렀고요. 예를 들면 목은 자유롭게, 머리는 척추 위에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, 등은 길고 넓게 뭐 이런 식으로요. 아하,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자기 느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느낌이 아니라요? 네, 느낌은 틀릴 수 있으니까요. 대신 거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했어요. 아, 내가 옳다고 느끼는 이 방식이 사실은 틀렸구나 하고 인정한 거죠. 와, 그게 대단하네요. 자기 감각을 의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따른 거니까요. 그래서 교육 도구로 의자를 쓴 거군요. 네, 물론 뭐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요. 네,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. 우선 앉고 일어서는 동작은 아주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선생이 손으로 섬세하게 지도하면서 학생 스스로도 그 미묘한 변화, 습관적인 긴장을 감지하기가 좋았죠. 아, 천천히 하니까 잘 보이는군요. 네, 그리고 또 중력에 맞서서 몸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과정에서 머리, 목 등의 관계, 이걸 알렉산더가 주요 조절이라고 불렀거든요. 주요 조절. 네, 들어봤어요. 이 핵심적인 협응 방식을 관철하게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었던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감정적으로 좀 중립적인 활동이잖아요. 아, 그냥 앉고 일어서는 거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다른 활동, 뭐 악기 연주나 운동처럼 특별한 감정이 섞이기 쉬운 활동에 숨어있던 긴장 습관들이 이 단순한 동작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. 그렇군요. 그 과정에서 조카인 마조리 발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하던데요. 네, 아주 중요했습니다. 그녀는 알렉산더에게 직접 배우고 또 그가 가르치는 걸 옆에서 도우면서 이 기법의 어떤 핵심, 그 순수성이랄까요? 그게 희석되지 않도록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. 순수성이요? 네,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원리를 탐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방식, 그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. 여기서 알렉산더가 자주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. Think more, do less. 아, 더 많이 생각하고 덜 행하라. 와, 이것은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데요. 그렇죠. 무작정 막 움직이기 전에 어떻게 할지 그 정신적인 준비, 그 과정이 먼저라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신체적인 행위 이전에 정신적인 과정,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억제와 디렉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. 음, 마저리는 특히 선생이 손으로 지도하는 그 경험과 함께 목이 자유롭게, 머리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같은 명확한 언어적 지시를 딱 연결하는 걸 강조했어요. 그냥 수업 때 좋은 느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, 혼자서도 그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? 그걸 알려준 거군요. 네, 일종의 수단, 민조 웨어바이를 제공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스스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준 거죠.
결국 알렉산더 기법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. 네, 뭐 걷거나 앉거나. 그렇죠. 그런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의 습관적인 사용 패턴을 먼저 알아차리고 거기서 불필요한 긴장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억제, 더 나은 방향으로 몸을 이끄는 디렉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. 네. 특히 머리, 목 등의 그 유기적인 관계, 아까 말한 주요 조절이 몸 전체의 조화를 이끄는 열쇠라고 본 거고요. 정리해보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접근법이네요. 알렉산더 본인이 자신의 그 잘못된 감각 대신에 거울이라는 객관적인 도구를 믿었던 것처럼 네. 우리도 어쩌면 스스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죠.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이니까요. 자, 그래서 오늘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.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걷거나 심지어 숨 쉬는 방식 같은 거예요. 음흠. 이런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을 잠시 한번 멈춰서 의식적으로 관찰해 본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혹은 어쩌면 좀 개선하고 싶은 나만의 사용 패턴을 발견하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